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잠실 날씨 또 비. 오늘 역시 예보대로 당연히 우취됐다. 이로써 전반기 마지막 주 1패, 후반기 첫 주 1패. 야금야금 패수가 쌓여간다. 내년부터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손질 좀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등말소는 없다. 스포지로 통하는 김태우 기자님 피셜 LG의 다음 주 선발 로테이션은 플러코, 임찬규, 이정용으로 간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잠실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임찬규가 수원 KT전에 등판하는 건 환영하는데 다음 주말 두산전엔 켈리, 이지강, 플러코로 가게 됐다. 아직까진 다음 주 수도권엔 경기가 취소될 정도의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다음 주엔 5선발에 손주영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었고 김윤식은 8월 중순, 이민호는 8월 말에 돌아온다는 예정이란다. 이제 LG는 더가웃 직캠을 본 지 15일이 지나간다. 그동안 3연패 중인데 가장 최근 두 경기는 켈리가 패전 투수가 됐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 7월 31일은 일주일 정도 남았고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인 8월 15일은 3주 정도 남았다. 시한을 넘기고 트레이드나 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출장할 수가 없기에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LG는 켈리를 교체 없이 끝까지 간다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 정규 시즌은 몰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경쟁력이 있겠냐는 말이 많았는데 난 오히려 정규 시즌은 몰라도 포스트 시즌에선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조금 있었다. LG 내부 스태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했다. 포스트 시즌을 위해선 켈리보다 토종 선발 트레이드가 더 필요하고 급하다고 봤다. 그래서 정규 시즌 1위만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곤 했지만 이젠 정규 시즌도 아직 모른다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선발이 좋은 팀들과의 대결에서 과연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팀 사이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인지 자신 있다는 말을 못하겠다. 후반기 첫 경기 켈리의 투구를 보고 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후반기, 아니 올 시즌의 키플레이어 켈리에 대해 요목조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역시 스태티즈와 함께했다. 19년부터 뛰어온 켈리의 5년간의 성적을 비교해봤다. 투수가 던진 이닝 동안 리그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실점을 억제했는가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다. 투수 RAA다. 우리가 뒷목 잡고 보고 있는 그대로로 얼마나 못 던지고 있는지 체감이 확 된다. 선발 투수로서 WAR과 WPA도 5년간 최악이다. 켈리가 한국에 온 이후 WPA-도 처음이다. 이제 뚜렷한 성적인 평균 자책점과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인 FIP를 비교해보자. 형편없어진 평균 자책점에 비해 FIP에 큰 차이가 없다. 의외였다. 작년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FIP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은 시즌이 2시즌이나 있었다. 올 시즌 수비의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거고 다르게 보면 지난해까지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다. FIP에 영향을 끼치는 9이닝당 삼진, 9이닝당 볼넷, 9이닝당 피홈런 개수를 알아봤다. 삼진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5년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도 이 기록을 찾아보곤 의외였는데 올 시즌 켈리의 FIP는 의외로 최원태, 페냐, 원태인, 김광현보다도 좋다. 일단 FIP보다 평균 자책점이 좋지 않은 당연한 원인인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비율 바빕이 좋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트볼 스피드를 찾아봤다. 평균 구속이 큰 차이가 없다. 마지막 해 패스트볼 스피드가 뚝 떨어졌던 윌슨과는 다른 부분이다. 대신 구종 가치에선 지난 4년과는 차이가 좀 난다. 직구도 좋은 편이 아니지만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은 아예 마이너스를 찍고 있으니 말이다. 제구 문제가 클 것이고 영감 말대로 피칭 디자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타자들이 익숙해져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문제였다면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같이 오래 해먹는 투수들은 뭔가 싶다. 또 켈리는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대표적인 투수 중 한 명인데 말이다. 여러 문제 중 켈리가 올해 게임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관리가 좋지 않다는 거다. 실점 확률이 큰 차이가 나고 잔루를 남긴 확률 LOB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나간 주자를 잔루로 남기는 확률이 70% 이상이었는데 60.8%로 뚝 떨어졌다. 곧잘 던지다가도 위기를 맞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다 들여보냈다는 소리다.
살짝 빠지는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줬던 유강남의 프레이밍이 없어서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종합적인 상대 타자의 헛스윙 비율도 좋지가 않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 커트당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아니 어쩌면 유강남 덕분에 켈리존이 있었고 올 시즌 주심이 스트라이크로 잡아주지 않는 켈리존을 조금만 더 스트존에 가깝게 던지다가 공이 몰리며 두들겨 맞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르적인 결론도 도출해낼 순 있긴 하겠다. 팀의 수비가 안 좋아지고 포수의 프레이밍이 바뀌어서 켈리가 부진한 거라고 핑계를 대고 싶진 않다. 달리 보면 9위로 밀어붙였던 투수가 아닌 켈리는 그동안 수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투수였다는 건 팩트고 느낌도르로 프레이밍 도움도 많이 받았던 투수였는데 그 공반계 한 개의 커맨드까지 완벽하게 다룰 만한 투수까지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보면 적당할까? 근데 그러자니 몇 년 전 유강남이 부상으로 빠지고 이성우가 주전 포수로 버티던 시절에도 켈리는 꽤 호투를 이어갔던 기억이 있으니 역시 느낌도르는 느낌도르로만 남겨두는 편이 낫겠다. 결론은 나는 모르겠다. 부디 LG 스태프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고쳐내서 교체를 안 하겠다니까 올해까지만이라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켈리를 잘 돕기 바랄 뿐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켈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스태프를 믿어봐야 한다는 의견. 양쪽 의견 모두 이해를 못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켈리가 더 망하라고 빌 생각도 없고 켈리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같이 했던 정 따위에 의지할 생각도 없다. 차 단장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니까 단장인 거고 연봉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대신 어떤 선택이든 실패하면 단장 자리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엘리니의 일기 끝.